엄마가 들려주는 역사 신화 이야기 27번째 서동과 선화공주. 마사세요, 마사세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 좋은 마가 왔어요. 마장수가 거리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마 하나만 주세요.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이 마장수의 이름은 서동이라고 합니다. 서동의 어머니는 부여남쪽 어느 마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집 앞에 있던 연못에 사는 용이 그녀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와 입에 물고 있던 커다란 여의주를 뱉어놓고 갔다고 해요. 그녀는 침착하게 여의주를 치마로 받아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그 후 여인은 사내아이를 낳았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소동이라고 합니다. 소동은 바로 용의 아들이었어요. 소동은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가난하여 산에서 말을 캐다가 팔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소동은 말을 파는 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동에게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동은 말을 더 많이 캐어서 얼마에 드는 어머니께 드리고 조금씩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왜 돈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이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서동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신라로 가려고 합니다. 서동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신라엔 왜? 신라가 얼마나 위험한데 백제에는 네가 신라로 간단 말이냐? 이때 당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었던 나제 동맹이 깨져서 신라와 백제의 사이는 서로 좋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저는 신라로 가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어머니가 말리셔도 저는 꼭 갈 겁니다. 제 성격은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잘 아시죠? 이 어미가 걱정하는 곳은 신라와의 사이가 이리 원수지간같이 좋지 않은데 신라로 건너가다 잡히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걱정하는 어머니의 손을 꾹 잡은 소동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빡빡 밀고 스님 변장하고 갈 거예요. 소동은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 신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서동이 신라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선화공주를 만나기 위해서였답니다.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이었어요. 그런데 진평왕의 세 딸 중 선화공주의 아름다움은 고구려와 백제에도 유명했답니다. 서동은 얼마나 아름답기에 백제까지 선화공주의 소문이 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신라에 도착한 서동. 서동은 선화공주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선화공주가 절에 자주 들리는 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으로 변장한 소동은 선화공주가 불경을 드리고 있는 절로 가 선화공주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진평왕의 세 공주가 함께 절에서 나왔는데 세 공주 중 눈에 띄게 너무도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선화공주였습니다. 서동은 소문으로만 듣던 선화공주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우와, 정말 소문대로 정말 예쁘다.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더욱더 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싶어지는데? 서동의 머리가 대굴대굴. 다음날 아침, 서동은 새벽 일찍 일어나 말을 캐러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 중간에 선 서동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 맛있는 마도 먹고 재밌는 노래도 배워볼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친구들을 불러와 장터엔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선화공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밤마다 서동을 만나 사랑을 한다네.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퍼지고 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어느새 온 나라 안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아이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서동해라 하여 어른들 사이에도 유행처럼 부르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퍼진 노래는 결국 궁궐담을 넘어갔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노래인가? 진평왕은 자신의 딸에 대한 노래에 당황하였습니다. 선아야, 서동은 누구이냐? 네가 정말 이런 것이냐? 아바마마, 저는 서동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노래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화공주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신라의 공주로서 해괴한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수치라는 생각에 진평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진평왕의 화가 너무 커져 선화공주는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선화공주의 어머니는 이런 딸을 위해 금덩이를 챙겨주며 궁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선화공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선화공주는 궁에서 편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선아공주님,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을 보고 선화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선화공주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서동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리둥절해하는 선화공주를 향해 서동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서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선아공주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그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서동이라고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가자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선화공주는 화가 났어요. 공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공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나쁘게 다가갔지만 공주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음을 알아주십시오. 선화공주는 화가 났지만 서동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네요. 전 이미 쫓겨난 몸이니 갈 곳이 없어요. 서동님을 따라갈게요. 그런데 서동님의 집이 어디인가요? 여기서 멀어요? 며칠만 걸어가시면 돼요. 백제거든요. 헐, 백제요? 대령 영검. 백제에 도착한 선화공주는 어머니가 챙겨준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저 서동님, 저희 어머니가 챙겨주신 금덩이입니다. 이것 한 조각이면 100년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이에요. 황금이요? 이 조그만 조각으로 100년은 넉넉하다고요? 네, 처음 보시나요? 서동은 선화공주가 내민 금덩이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말을 캐던 곳에 널리고 널린 흔한 것인데요? 선화공주는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곳으로 함께 가봐요.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말을 캐던 산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곳엔 황금이 가득했어요. 선화공주와 서동은 황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언덕처럼 많은 금이 쌓였어요. 저 서동님, 이 금덩이를 신라의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럼 하면 되죠. 두 사람은 용화산으로 갔습니다. 그 절엔 지명법사가 살고 있었어요. 지명법사는 뛰어난 도술을 부리는 스님이었습니다. 서동은 지명법사에게 부탁했어요. 서동의 말을 들은 지명법사님은 선화공주가 쓴 편지와 함께 금덩이를 하룻밤 사이에 신라의 궁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신라에선 자고 일어나니 엄청난 양의 금덩이가 생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금덩이와 함께 놓여있는 선화공주의 편지를 본 진평왕은 선화공주와 소동의 사이를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소동은 많은 황금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소동을 백성들은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얻은 소동은 결국 법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30대 무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화공주는 왕비가 되었습니다.